여러분,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여세요. 과일 칸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과일이 있다면, 특히 65세가 넘으셨다면 절대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달 만난 71살 할머니는 건강에 좋다고 매일 드신 그 과일 때문에 콩팥이 망가져서 지금 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그 과일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제가 30년 넘게 시니어 신장 건강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65세 이후 절대 조심하셔야 할 과일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콩팥, 우리 몸의 정화 공장입니다. 노폐물을 걸러내고 혈압을 조절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춥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콩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65세가 되면 콩팥 기능이 젊었을 때의 절반 정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잘못된 음식을 더하면 콩팥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는 겁니다. 콩팥이 망가져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러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콩팥 기능의 70% 이상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그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과일들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으시고 특히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질환들이 이미 콩팥을 약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4번째로 위험한 과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첫 번째 과일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니 끝까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4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바로 오렌지입니다. 오렌지가요? 비타민C도 많고 건강에 좋다는 오렌지가 위험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65세 이후, 그리고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조심해야 할 과일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칼륨입니다. 오렌지에는 칼륨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오렌지 주스로 드시면 칼륨 섭취량이 훨씬 많아집니다. 오렌지 한 개를 그냥 드시면 칼륨이 150mg 정도지만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300mg 이상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과일을 짜면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콩팥이 건강한 사람은 칼륨을 잘 배출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칼륨이 쌓입니다. 이걸 고칼륨혈증이라고 하는데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근육에 힘이 빠지고 심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산성도입니다. 오렌지는 산성 과일입니다. 신맛이 나는 이유가 산 때문입니다. 이 산 성분이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콩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산성 음식을 조절해야 하는데 오렌지를 많이 드시면 몸이 산성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당분입니다. 오렌지가 신맛이 나지만 실제로는 당분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오렌지 주스는 당분이 훨씬 높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하는데 당뇨가 있으면 콩팥도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당뇨병성 신장질환이라고 해서 당뇨 합병증 중 가장 흔한 게 콩팥 손상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69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당뇨를 10년 넘게 앓고 계셨습니다.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특히 비타민C를 보충하려고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직접 짜서 드셨습니다. 오렌지 서너 개를 갈아서 한 컵씩 드셨는데 몇 달을 그렇게 하셨답니다. 정기검진에서 콩팥 기능 수치가 나빠진 걸 발견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가 있었고 사구체 여과율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물어보시니 매일 오렌지 주스를 많이 드신다는 걸 아셨습니다. 칼륨 과다 섭취와 당분 섭취가 문제였던 겁니다. 오렌지 주스를 중단하고 식이요법을 하니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지만 이미 손상된 콩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렌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콩팥 기능이 정상이고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오렌지를 적당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작은 것 한 개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스는 칼륨과 당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 고혈압으로 신장에 무리가 갔을 수 있는 분들은 오렌지를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작은 오렌지 반 개 정도로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드세요. 그리고 오렌지 주스는 절대 피하세요. 시판 주스는 더욱 위험합니다. 당분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특히 비타민C가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면역력에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십니다. 하지만 키위도 65세 이후, 특히 콩팥이 약한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역시 칼륨입니다. 키위에도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골드 키위는 그린 키위보다 칼륨이 더 많습니다. 키위 중간 크기 한 개에 20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두 개만 드셔도 400mg이 넘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의 하루 칼륨 권장량이 1500mg에서 2000mg 정도인데 키위 몇 개로 그중 상당량을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옥살산입니다. 키위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면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이 생기는 겁니다. 신장 결석은 콩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은 결석이 생기면 더욱 위험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키위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입술이 붓거나 입안이 따갑거나 심하면 두드러기가 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 체계가 변하면서 전에는 괜찮았던 음식에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혈액 응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키위에는 비타민 K가 들어있는데 혈액 응고 방지제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 섭취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갑자기 키위를 많이 드시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72살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약을 드셨는데 그 합병증으로 콩팥 기능이 조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칼륨이 많은 과일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나나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겨울이 되니까 감기 예방을 위해 키위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비타민C가 많다는 말을 들으셨대요. 매일 아침 키위 2~3개씩 드셨습니다. 한 달쯤 그렇게 드셨는데 어느 날 몸이 이상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고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 칼륨 수치가 위험하게 높았습니다. 고칼륨혈증이었습니다. 심전도에도 이상이 보였습니다. 응급처치를 받으시고 입원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물어보시니 매일 키위를 여러 개씩 드신다는 걸 아셨습니다. 키위가 문제였던 겁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그럼 키위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콩팥이 건강하신 분들은 키위를 하루에 한 개 정도 드셔도 괜찮습니다. 비타민C도 보충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키위를 제한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작은 키위 한 개 정도만 드세요. 키위를 드실 때는 다른 칼륨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를 같은 날 드시지 마세요. 바나나, 토마토, 아보카도, 멜론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루의 칼륨 섭취량을 분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키위를 드신 후에 입안이 따갑거나 이상한 느낌이 들면 알레르기일 수 있으니 더 이상 드시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서 댓글로 참여해 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오렌지나 키위를 현재 드시고 계신가요? 드시고 계시면 숫자 1, 안 드시고 계시면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식습관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하시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정말입니다. 좋은 건강 정보를 계속 받으시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위험한 과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시니어분들이 좋아하시는 과일인데 사실은 콩팥에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칼륨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 중간 크기 한 개에 40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양입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위험한 수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물론 칼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칼륨은 콩팥에서 배출됩니다. 콩팥이 건강하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몸에 쌓입니다. 바나나 한 개만 드셔도 칼륨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의 무서운 점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조금 피곤하다, 다리에 힘이 없다, 이 정도로만 느껴집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칼륨이 계속 올라가면 갑자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급하게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분입니다. 바나나는 과일 중에서도 당분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잘 익은 바나나일수록 당분이 많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바나나를 자주 드시면 혈당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당뇨가 조절되지 않으면 콩팥이 더 빨리 나빠집니다. 당뇨병성 신장질환은 정말 흔한 합병증입니다. 당뇨를 오래 앓으면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됩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콩팥은 혈관 덩어리 같은 장기라서 혈관이 망가지면 콩팥 전체가 망가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나나를 먹는 습관입니다. 바나나는 먹기 편합니다. 껍질만 벗기면 됩니다. 그래서 간식으로 식사 대용으로 쉽게 드십니다. 하나 먹고 또 하나 먹고 어느새 두세 개를 드시게 됩니다. 그러면 칼륨 섭취량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네 번째 이유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고혈압약 중에 에이스 억제제나 ARB 계열, 그리고 이뇨제 중에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약들은 칼륨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나나까지 드시면 칼륨이 위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68살 남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셨고 콩팥 기능도 약간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 상한선에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칼륨 섭취를 조심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셨답니다. 이분은 변비가 있으셔서 매일 아침 바나나를 드셨습니다. 바나나가 변비에 좋다는 말을 들으셨대요. 한 개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두세 개씩 드셨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하셨는데 정기검진에서 칼륨 수치가 위험하게 높게 나왔습니다. 6mmol 가까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상은 5mmol 이하인데 말입니다. 심전도를 찍어보니 이상 소견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입원 조치가 됐습니다. 칼륨 수치를 낮추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바나나를 매일 여러 개씩 드신다는 걸 아시고는 깜짝 놀라셨답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된다고, 바나나는 이분에게 독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치료를 잘 받으셔서 회복하셨지만 그 이후로는 바나나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칼륨 수치를 체크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바나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바나나를 가능하면 완전히 피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칼륨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드시고 싶으시다면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아주 작은 바나나 반 개 정도만 드세요. 변비 때문에 바나나를 드신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물을 많이 마시고 산책을 하시고 필요하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변비약을 처방받으세요. 바나나로 변비를 해결하려다가 콩팥을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약을 처방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께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꼭 물어보세요. 대부분 바나나는 피하라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바나나 칩이나 말린 바나나는 더욱 위험합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칼륨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제 가장 위험한 과일 첫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65세 이후 콩팥을 가장 조용히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망가뜨릴 수 있는 과일은 바로 스타프루트, 우리말로 양타오 또는 별과일입니다. 스타프루트요? 그게 뭐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스타프루트는 별 모양으로 잘리는 열대 과일입니다. 노란색이고 새콤달콤한 맛이 나고 요즘 대형 마트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국적이고 예쁘게 생겨서 한번 사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과일이 콩팥에는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신경독소입니다. 스타프루트에는 카람복신이라는 신경독소가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 독소를 잘 걸러내서 배출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독소를 배출하지 못합니다. 몸에 쌓입니다. 특히 뇌에 쌓입니다. 이 독소가 뇌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부터 시작합니다. 딸꾹질이 멈추지 않습니다. 구토를 합니다.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냥 소화불량이나 어지럼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독소가 계속 쌓이면 심각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경련이 일어납니다. 의식을 잃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여러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칼륨입니다. 스타프루트에도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만큼은 아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양입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은 칼륨도 문제가 되고 신경독소도 문제가 됩니다. 이중으로 위험한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인식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타프루트의 위험성을 모릅니다. 그냥 새로운 과일이라고 생각하고 먹습니다. 시장에서 팔고 있으니까 안전하겠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한 사람에게는 정말 위험한 과일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소량으로도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바나나는 여러 개를 먹어야 문제가 되지만 스타프루트는 한 개만 먹어도 심지어 반 개만 먹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제가 들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해외 사례인데 75살 할머니가 스타프루트를 처음 드셨습니다. 시장에서 신기해 보여서 사셨대요. 집에 와서 한 개를 다 드셨습니다. 맛있더랍니다. 몇 시간 후 딸꾹질이 시작됐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혼란스러워하고 말이 어눌해지고 걷기 힘들어했습니다. 가족들이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본인도 가족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오늘 뭘 드셨나요? 특별한 음식을 드셨나요? 그때 스타프루트 생각이 났습니다. 의사가 그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스타프루트 중독이라고 했습니다. 급하게 투석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독소를 빼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며칠간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정기적으로 콩팥 기능을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치료가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스타프루트가 흔하지 않아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대형마트에서 종종 팔고 외국에서는 흔한 과일이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여행 가셔서 현지 과일을 드실 때 주의하세요. 그럼 스타프루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절대 드시지 마세요. 특히 65세가 넘으셨다면, 특히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절대 드시지 마세요. 콩팥 기능이 완벽하게 정상이고 검사를 최근에 받았고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어도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안전한 과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특히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새로운 과일을 사드릴 때가 있습니다. 효심에서 이국적인 과일을 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스타프루트는 절대 안 된다고 미리 말씀해 두세요. 자, 여기까지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릴 수 있는 4가지 과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렌지, 키위, 바나나, 그리고 가장 위험한 스타프루트. 이 과일들을 기억하시고 조심하세요.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콩팥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정기적으로 콩팥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65세가 넘으셨다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혈액 검사로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하세요. 소변 검사로 단백뇨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이런 검사들은 간단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자주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체크하세요. 당뇨와 고혈압은 콩팥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이 두 질환만 잘 조절해도 콩팥을 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콩팥 상태를 정확히 아세요.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숫자만 보고 넘어가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께 자세히 물어보세요. 제 콩팥 기능이 정상인가요? 몇 % 정도 작동하고 있나요?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메모하세요.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상이면 정상입니다. 45에서 60 사이면 경도 저하입니다. 30에서 45 사이면 중등도 저하입니다. 30 이하면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기 수치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셋째, 칼륨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관리하세요. 콩팥이 약하면 인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제품, 견과류, 탄산음료에 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도 과하면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적당히 드세요. 나트륨, 즉 소금도 정말 중요합니다. 소금을 많이 드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면 콩팥이 망가집니다. 짠 음식을 줄이세요. 김치, 젓갈, 장아찌, 라면 이런 것들을 줄이세요. 국물도 적게 드세요. 넷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마시는 게 좋습니다. 물은 콩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콩팥이 많이 약한 분들은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다섯째, 약을 조심하세요. 진통제를 함부로 드시지 마세요. 특히 소염 진통제는 콩팥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세요. 한약이나 건강보조식품도 조심하세요. 콩팥에 좋다는 것들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여섯째, 체중을 관리하세요. 비만은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다이어트는 하지 마세요. 천천히 건강하게 체중을 줄이세요. 일곱째, 금연하세요. 담배는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콩팥은 혈관으로 이루어진 장기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콩팥이 망가집니다. 지금이라도 끊으세요. 여덟째, 운동하세요. 적당한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좋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자기 체력에 맞게 하세요. 아홉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취미 생활을 하시고 친구들을 만나시고 웃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세요. 열째, 정기검진을 절대 빼먹지 마세요. 귀찮아도 가세요. 바빠도 가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콩팥에 좋은 과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과일들은 조심해야 하지만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과일들도 많습니다. 사과는 비교적 안전한 과일입니다. 칼륨이 많지 않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사과 1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껍질째 드시면 더 좋습니다. 배도 좋은 선택입니다. 수분이 많고 칼륨이 적당합니다. 소화에도 좋고 기침이나 가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딸기는 칼륨이 적은 과일입니다. 비타민C도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농약이 걱정되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세요. 블루베리도 좋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칼륨도 적당합니다. 신선한 것도 좋고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포도는 적당히 드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하루에 작은 송이 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수박은 칼륨이 있지만 수분이 많아서 농도가 낮은 편입니다. 한두 조각 정도는 괜찮지만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복숭아와 자두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칼륨이 중간 정도입니다. 하루에 1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런 과일들도 물론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아무리 안전한 과일이라도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과일을 총 1~2개 정도, 주먹 2개 크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일을 드실 때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일 주스는 피하세요. 주스는 과일을 농축한 것이라서 칼륨도 많고 당분도 많습니다. 과일을 그대로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둘째, 통조림 과일도 조심하세요. 시럽에 담긴 통조림 과일은 당분이 엄청 많습니다. 신선한 과일이나 냉동 과일이 더 좋습니다. 셋째, 과일을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늦게나 자기 전에 드시면 혈당이 올라간 상태로 주무시게 됩니다. 넷째, 과일만 단독으로 먹지 마시고 식사와 함께 드세요.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당분 흡수가 조금 느려집니다. 다섯째, 과일을 드신 후에는 물을 마시세요. 입안을 헹구고 소화를 돕습니다. 이제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말씀드린 과일을 많이 드셨거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고칼륨혈증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증상은 이렇습니다. 근육에 힘이 없습니다. 손발이 저립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숨이 찹니다. 메스껍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집에서 참지 마시고 응급실로 가세요. 스타프루트 중독 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딸꾹질이 멈추지 않습니다. 구토를 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경련이 일어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그리고 스타프루트를 먹었다고 꼭 말씀하세요. 가벼운 증상, 예를 들어 배가 약간 불편하거나 피곤한 정도라면 물을 마시고 쉬세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거나 심해지면 병원에 가세요. 이제 실천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째,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어서 과일 칸을 확인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과일이 있는지 보세요. 있다면 누가 먹어도 되고 누가 먹으면 안 되는지 가족들과 이야기하세요. 둘째, 최근 콩팥 기능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다음 주에 병원 예약을 잡으세요. 검사는 간단합니다. 셋째, 자기가 먹는 약을 확인하세요. 어떤 약인지,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약 봉투나 설명서를 읽어보세요. 넷째, 오늘 저녁부터 과일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하루에 1~2개로 제한하세요. 특히 오늘 말씀드린 과일들은 더욱 조심하세요. 다섯째,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탁 위에 물병을 놓아두시고 자주 마시세요. 여섯째, 가족들에게 오늘 들은 내용을 알려주세요. 특히 같이 사시는 가족분들께 말씀하세요. 과일을 사올 때 어떤 걸 사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일곱째, 이 영상을 저장하세요. 나중에 다시 볼 수 있게 재생 목록에 추가하시거나 좋아요를 눌러두세요. 여덟째, 정기검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세요. 꼭 가셔야 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아홉째, 소금 섭취를 줄이세요. 오늘부터 국을 덜 짜게 끓이고 김치를 조금만 드세요.
열째, 이 영상을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공유하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거나 함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콩팥이 약하신 분들,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께 보여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정보를 알면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투석을 시작하면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한 번에 4시간씩 기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음식도 제한됩니다. 삶의 질이 정말 떨어집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미리 지키세요. 과일 4가지만 조심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렌지, 키위, 바나나, 스타프루트. 이 4가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콩팥을 잘 지켜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